354쪽을 보시면 354쪽을 보시면 조후라고 나와 있어요. 조후. 이게 10간 조후 공부인데, 그럼 조후는 뭐냐? 이게 명리학의 어떤 뭐 기상, 뭐 기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이다, 기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갑일간이 인우를 맞이했을 때, 갑일간이 묘월을 맞이했을 때, 갑일간이 진월을 맞이했을 때 등등등. 그 다음에 경일간이 인우를 맞이했을 때, 경일간이 묘월을 맞이했을 때, 경일간이 진월을 맞이했을 때, 경일간이 사월을 맞이했을 때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일간 중심이다. 왜 그러냐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간이 어느 계절에 나느냐, 어느 계절의 어떤 기후에 어떤 기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이 일간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과도 같아요. 인륜에 태어난 병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물 한 모금 있어야 되겠다. 물이 없으면 이슬비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일간이 인율이 났어요. 경일간이 인율이 나면 제일 먼저 찬바람을 막아야 되는 큰 태산과 같은 산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희신이라고 하는 나무도 있어야 되겠고, 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있어야 되겠다. 태양빛이 없으면 정화라도 이 불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계술간이 자월이 났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병이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없으면 정화라도 와야 되겠죠. 그죠? 정화라도 와야 된다. 그럼 만약에 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금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맨 좌측에 나와 있는 일간이 상단에 나와 있는 그 달에 따라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용신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희신이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수면입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희신이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355쪽부터 해서 355쪽부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몇 쪽까지냐면 399쪽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설명을 원페이지로 정리한 것이 354쪽이 됩니다. 354쪽, 이것이 한 페이지가 355쪽부터 399쪽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5쪽부터 399쪽까지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절반가량의 선생님이 이거를 정규 과정으로 똑같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간단히 해달라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 챕터만 따로 떼서 따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주어 파트는 명리 공부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맞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맞는데 마침 이 텍스트북에는 제 1권에 지금 실려가 있어요. 지금 이게 355쪽부터 399쪽까지 내용은 다른 일반 명리학 교재 난강망이나 공통보감이라는 그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대체적으로 450쪽, 430쪽 되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의 분량에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별도로 챕터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쫙 다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과거에 명리요강 설명하면서 요거를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자연의 소리에서 무료 강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챕터를 설명드리면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55쪽부터 399쪽까지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용신으로 쓰는 글자와 잘 살기 위한 희신의 글자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철저한 계산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새로운 챕터로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오행의 추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오행의 추리와 관련돼 가지고 역술과 오행 분화의 법칙에서 공존의 법칙, 분열의 법칙, 상대의 법칙, 유전의 법칙, 순환의 법칙, 연쇄 반응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04쪽부터는 또 그와 관련된 우리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10쪽 보시면 오행과 인체의 오장육부와 신체 부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410쪽에 나와 있는 목일주가 실하면, 화일주가 실하면, 토일주가 실하면 등등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목일주가 실하다 그러면 간등이가 크고 담력이 비해 겁이 없다. 이렇게. 일주가 실하면, 화일주가 실하면 심장과 소장이 튼튼하고 이마가 넓으면 정신이 맑다. 토일주가 실하면 비위가 좋고 신체의 중앙이 튼실하다. 금일주가 실하면 폐활량이 좋고 폐나 대장 기능이 튼튼하며 피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주가 실하면 정력이 좋고 비밀 사연이 많으며 지나치게 허약하거나 냉하면 심근방광에 이상이 있고 열실금이나 전증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증에 시달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글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411쪽 보면 목은 눈, 화는 혀, 토는 입, 금은 코, 수는 귀 그랬어요. 목은 눈이요, 화는 혀, 혓바닥, 토는 입이요, 금은 코요, 수는 귀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415쪽 같은 경우 있잖아요. 행운의 도장 갖기라고 있는데 도장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장 파시는 분들. 목이 용신이거나 희신인 사람은 푸른색 소재의 긴 도장을 긴 글씨체로, 화가 용신인 사람은 붉은색 소재의 초서체로, 토가 용신이면 누른색 소재의 살찐체로, 고딕체, 금이 용신이면 상아색, 흰색 각도장으로 딱딱하고 반듯하게, 수가 용신이면 금정색 소재로 예쁘게 해라. 이렇게. 자,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본인이 갖고자 하는 게, 일주가 만약에 갑일주다. 갑일주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 갑일주 사람이 돈을 벌고 싶으면 그 재물은 토에 해당됩니다.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른색 소재의 고딕체로 도장을 파면 된다. 그 다음에 목일주의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다.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취직은 관생이 되니까 금이 되겠죠. 목일주니까. 목일주면 금이 용신이, 금이 그 관생이 되겠죠. 그러면 금이
용신이니까 금을 가지고 관생이니까 상아색이나 흰색으로 각도장으로 딱딱하고 반듯하게 도장을 판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그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성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목일주 사람이 계약을 의미하는 인성은 수가 되겠죠. 그럼 수가 되니까 맨 하단에 보면 수가 되니까 금정색 소재로 그를 이쁘게 팔아. 이렇게 해버리면 행운을 불러온다. 이게 지금 그 도장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 도장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운을 불러온 도장 파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영업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지금 415쪽에 실려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419쪽 보시겠어요? 419쪽 보시면 오행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오행의 특성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수의 특성. 수의 특성은 419쪽에 그 아래 보면 방가라 1번 보면 항상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다. 이거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다. 그 다음에 420쪽 보시면 수가 재물이면 관리를 잘하라. 왜? 흘러가기 때문에. 토일주 사람이 제가 수잖아요. 이 사람은 수기 때문에 수는 잘 흘러간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라. 그래서 수가 재물인 사람은 관리를 잘 하라. 물은 흘러가면 다시는 안 오는 법이다.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자는 실제는 영리한데 때로는 멍청하게 보이기도 한다. 예.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 목일주, 목의 특성. 목의 특성이라고 4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목은 간인데 간이 열받으면 담즙이 모자라 수의 황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목은 수적을 의미하는데 3번 목은 수적을 의미하므로 수덕이 있다. 수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에 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뽑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첨 잘하는 사람. 근데 목은 신맛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방가로 6분에 주중에 목 중에서 을목을 제로 둔 사람은,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되겠지. 경신금일주가 을목을 제로 둔 경우에는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신경이 예민하다. 이래 되겠죠.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신경이 예민하다. 그 반대로 있잖아요. 토일주 여성이 을이 남편이 된다면 그 남자가 어떨까요? 만나는 남자마다 남친이 신경이 예민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화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화의 특성. 화의 특성은 그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화일주 특성이 보면 돼요. 화일주 특성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다. 화일주 특성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 안 배워도 적성에서 잘 써먹는 사람. 화일주들. 근데 화일주 특성이 뭐냐면 그 밑에 422쪽 방가로 8번 보시면 이마는 남편이 노는 운동장이요 무대다. 고로 이마가 좁은 여자는 남편이 빌볼 일 없다. 라고 해서 화는 이마를 이야기합니다. 화는 이마를 이야기하는데 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남편이 노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마가 좁은 여자는 남편이 빌볼 일이 없다. 네, 토의 특성이 나옵니다. 토의 특성. 토의 특성 보면 여기서 보면 방가로 2번, 3번 있죠. 토의 특성은 보통 토일진 있잖아요.
자기 일은 뒷전이고 남의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 일은 뒷전이고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있고 꼭 지 일처럼. 그 다음에 종교나 신앙이 돈독합니다. 토일주 사람은 종교나 신앙이 돈독하죠, 그죠? 그런데 남의 일에 너무 앞장서요. 그 다음에 금의 특성이기 때문에 금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면 저기 423쪽인데 방가로 4번 보세요. 금일생은 말과 손이 맵다. 말이 맵고 손이 맵다. 금은 결실이거든요. 결실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나 치아 치료, 피부 관리, 치아 치료, 이빨 치료나 피부 관리 등 이런 거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금일주는 완벽주의자. 423쪽 6분 음식류에서 다시 분류합니다. 목은 분식류, 밀가루, 채식, 이거는 목이라 분류하고요. 화는 뭐냐? 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탕이 뭐냐면 우리 매운탕, 갈비탕, 우리 제사 때 탕국 이런 거. 주로 탕 이렇게 국을 말합니다. 가금류는 뭐냐면 이게 치킨을 말합니다. 우리 먹는 가금류는 지금 치킨 말고 있습니까? 간혹 꽁고기 먹잖아요. 꽁도 가금류고 닭고기도 가금류 이렇게. 구이 이렇게. 자, 이게 가금류인데 이게 구이 앞에 맞다. 구이 그런데 불로 굽는 거니까 다들 구이를 했습니다. 그다음 토는 네 발 달린 짐승에 관련된 복이다. 그 다음에 궁중요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표전요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동물, 변화동물이다. 건더기, 개, 갑각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새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수는 회, 수산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만약에 재물이라면 424쪽 목재라면, 화재라면, 토재라면, 금재라면, 수재라면 요거는 있잖아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금일주의 사람은 목이 재물이 됩니다. 금일주의 사람은 목이 재물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424쪽 밑에 1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은 목은 나무기 때문에 자주 옮기면 죽는다. 그죠? 자주 옮기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토목을 잘 다뤄요. 보면 맨 땅에 말뚝을 받고도 세월이 가면 천천히 쌓이고 이루어진다. 이게 뭘까요, 이거요? 이런 사람 부동산 같은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재개발을 하기나 말기나 아파트 값이 오르기나 말기나 다 묶어두면 어느 순간 재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일주 사람은 목이 재물이기 때문에 금일주 사람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묵하나라 이거죠. 제가 묵하나라니까 지금 타지방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데 묵혀두라 이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퇴직하면 내가 전원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은 전원생활 해도 돼요. 시골에 내려가서 도마도 키우고 상추 좀 키우고 하면 돼요. 그래서 425쪽 방가로 7번 보시면 목제자는 채식을 즐기니 가꾸고 키워서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425쪽 수일주가 화가 재물입니다. 화가 재가 되는 사람 수일주 오늘 하는 거 바로 써먹어야 돼요. 지금부터 당구장 표시하고요. 불은 타오르기 때문에 쉽게 꺼진다. 속성 속패다. 그죠? 속성 속패다. 여자분들은 화가 재물인 사람, 계수일주나 임수일주 있죠. 계수일주나 임수일주는 화가 재물이기 때문에 화는 금방 타오르다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이러면 낭비가 심해. 이런 분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도 돈을 아끼는 근금 전략 정신이 더 필요합니다. 임술일주는 돈이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임술일주는 그래. 왜냐면 술이라고 하는 화의 창고, 재물 창고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창고다 주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진입면이건 2군을 보시면 쉬워집니다. 2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임술일주는 돈이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른다. 임술일주.
이거는 수전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일주 사람 426쪽. 목일주 사람은 토가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밭을 사놔라. 평지, 밭을 사놔라. 산이 뭐 어떻고 밭대기 뭐 어떻느냐 사놔라. 여기 신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네. 땅은 거짓이 없다. 사주에 토가 많이 있으면 땅이 많아요. 목일주의 진이다. 뭐 갑진일주가 되겠죠, 그렇죠? 갑진일주나 을목 있고 시나 월에 진이 있으면 부동산 관련된 일이 많아요. 그다음 갑술일주. 갑술은 갑일간이 술이 토가 되잖아요. 이제 술이 토가 되고 토가 재가 되잖아요. 또 술은 재가 되는 토의 고장지가 돼요. 그래서 갑술일주는 현금 좋아합니다. 현금 좋아해요, 현금.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화일주가 금이 재물이 되겠죠, 그죠? 금이 재물. 그러니까 화일주 선생님이, 화일주의 사람이, 금재를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거 뭘까? 제 같으면 이런 분 들어오면 있잖아요.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을 사서 재놔라. 다른 것보다도. 그래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철강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요즘엔 잘 하지 않는데 다라모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개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다. 요 밑에 보면 지금 방가르 1번에 지금 돈놀이, 일수놀이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딜러 환치기를 하면 돈 번다가 돼 있는데 여러분 환치기 하면 안 됩니다. 외환거래법 걸립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이 재물인 분들은 금을 사라. 이렇게. 그다음 철강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7쪽 5번 토일주. 제가 해당됩니다. 토일주 사람은 수가 재물입니다. 수가 재물이기 때문에 보시겠어요? 물은 흘러간다. 수지는 놓은 돈은 잘 벌어 잘 쓴다. 또 벌자마자 쓸 곳이 생긴다. 이거는 수가 재물인 사람은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돈을 줘봐야 이거는 다 쓰고 맙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뭐 인상 12강 명료에 나오는 우리 또 상을 보면 또 돈 창고가 어딘지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명량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개개인의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 재물이 오행상 뭐냐, 그 오행의 10간의 12지에 붙어있는 12지지가 무엇이고 12운승이 뭐냐를 가지고 재물의 유동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권수가 넘어감에 따라 우리가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29쪽 보면 특별일주의 특성이 나오는데 을사일주의 특성, 병인일주의 특성, 병호일주의 특성, 병술일주의 특성 등등등등 나옵니다. 이게 지금 15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432쪽까지 여기서 많은 60가지 중에서 이게 지금 15가지를 분류한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15개가 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한 겁니다. 본인들의 일주가 을사, 병인, 병호, 병술, 병자, 병진, 병신, 이민, 기해, 신유, 갑오, 을유, 신축, 갑인, 계사 이런 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또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3쪽 보시면 간지의 추리에서 천간은 무엇이고 지지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435쪽 보시면 갑은 무엇이다? 방가르 2번 보시면 대들목이다, 동양지목이다, 묵은지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을은 뭐냐? 436쪽에 줄 끊었어요, 줄. 자, 작은 나무다, 방가르 2번. 그 다음에 묘목이다, 초목이다, 생목이다, 활목이다, 이렇게, 지연목이다, 양육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병은 뭐냐?
병이라는 것은 몇 번째 보시면 3번 반가로 3번 보시면 군항지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뒤 부분 있잖아요. 전기, 전자, 방사선, 전자파, 그 다음 거기에 적외선, 자외선 요거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정이 뭐냐? 정은 437쪽 방가로 2번 보시면 달, 별, 등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방가로 3번에 전기불 있죠.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무에 대해서는 그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나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기. 자, 그 기에 대해서는 1번 방가로 1번에 저 끄트머리 전답토 논밭입니다. 논밭. 그 다음에 경금 7번 경금 보십니다. 경금은 뭘 보시냐면 438쪽에 보시면 큰 바위 이거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38쪽 신금에서 방가로 3번 보시면 보석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갈 칼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38쪽에 지금 438쪽 보고 있는데 임수에서 방가로 2번 보시면 호수 그 앞에 해수도 체크하시고 호수 해수 이렇게 그 밑에 저수지 물통 이렇게 그 다음 개수에 대해서는요 방가로 2번 어둠 이슬 안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뭐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감이 팡팡팡 오실 겁니다. 그러면 439쪽 자에 대해서는 방가로 2번 약삭 빠르고 빠르다. 자의 성정은 약삭 빠르고 빠르다. 이건 자기 일주를 보면 돼. 그 다음 축일주는 방가로 2번 고집스럽고 근면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잘 주워 담는다. 모으는 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440쪽 3번. 자, 이거는 있잖아요. 연출, 연기, 발표하는 능력이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크고, 그 다음에 독불장군 여기까지. 그 다음 묘. 지금 440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것만,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체크하세요. 묘라고 하는 것은 방가로 2번 보시면 활목, 생목,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화초,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진흙이다. 진흙. 방가로 3번에 진흙.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보시면 자기 변신에 능하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441쪽 4. 뱀입니다. 뱀. 요거는 방가로 2번. 발도 없는 것이 빨리 간다. 발도 없는 것이 빨리 간다. 무적 속주다. 발도 없는 것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 날아오르다라고 했어요. 날아오르다. 뱀이라는 글자가 날아오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일명 비행기 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오는요. 방가로 2번 보시면 홍등가로 해석된다. 우리 홍등가 혹시 아세요? 이거 술집에 뭐 불빛이 어때요? 1번 불빛이 하얗다? 불빛은 빨간 불빛. 네, 홍등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노인설정도 빨간불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등가 이렇게 정화, 이게 오화 정화로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염하고 끼가 많다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들 요염하고 끼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홍등가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화와 같이 촛불이나 이렇게 비유가 된다. 달빛 이렇게 촛불, 달빛, 등불 이렇게 비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반가로 4번에 되어 있죠. 등불, 촛불. 그 다음 미. 자, 미는 그 밑에 시기질투. 미는 시기질투가 많다. 미토일주는 시기질투가 많아요.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일주 사람은 눈이 동그랗고 눈이 둥근 사람은 샘이 많다. 샘낸다 이거지. 눈이 둥근 사람은 이쁘죠? 이쁜데 이런 사람은 샘이 많아. 442쪽 신, 원숭이, 신. 이거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가로 4번. 유, 442쪽 10번 유. 이런 사람들은 일지가 유일주. 이런 사람은 인물이 좋다. 깨끗한 미남 미녀가 많다. 유일주 사람 치고 마스크가 깔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유라는 글자가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술. 밑에 술주자 써놓은 거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술토. 술. 11. 술. 강아지죠.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기 443쪽 5번. 경악이나 독경, 소리를 잘 읽는다. 소리를 잘 읽는다. 경악이나 독경, 소리를 잘 읽는다. 그 다음에 지역 능력이 있다. 청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게 종교 철학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일주 사람. 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가를 이루 돼지의 돼지 먹성이 좋고 미련해 보여도 사실은 영리하고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해일주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머리가 또 좋아. 그래서 놀리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때요? 12지지, 천간 특성, 12지 특성 몇 가지 나와 있죠?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통변하는데 큰 도움 되거든요. 이런 것만 잘 알아도. 그래, 이런 천간과 지지가 오늘 설명했던 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있어 사주를 딱 들여다 대면 자기 와이프 되는 일주가 경금이다. 그럼 경금의 특성? 만약 유에 달려있다. 유중이 신금이다. 그러면 유의 특성. 자기 와이프가 해수에 있다. 그러면 해의 특성. 이걸 가지고 와이프의 특성을 알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집 사람 먹는 거 좋아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47쪽 보시면 12지지로 살펴본 학문의 성숙 과정인데 여기서 자축임의 진사함의 신유 순례로 나와 있는데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여 잉티의 순간이다. 벼움의 씨앗이 싹 튼다. 축은 시작한 벼움이 겨울을 난다. 등등등 해서 448쪽에 해수까지 입신양명하며 충혈을 선양하고 홍이 인간한다. 다하였으니 물러난다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449쪽 간지로 인생 사계 그림을 그리기. 갑이나 인을 그릴 적에는 큰 나무여 기둥이여 숲이며 거인이요 호랑이다. 큰 악기여 북이다. 을이나 묘를 얘기할 적에는 작은 나무여 덩굴이며 화초여 예술가여 토끼다. 부시여 연필이다. 병과 산은 태양이여 영광로여 빛과 꽃이다. 운동장 비행기다. 무적 속주 뱀이다. 정과 오는 달이여 별이여 등불이여 촛불이여 작은 꽃이다. 힘센 장정이고 말이다. 무와 지는 산이여 성이여 담이며 뚝이다. 찰흙 진흙이여 우레며 용이다. 신비다. 기와 축은 논이여 밭이여 들이며 흙이다.
모래, 자갈, 농토, 흙이다. 얼어붙은 흙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된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암소다. 미와 술은 미는 석이요, 석탄이요, 화분이요, 아름다움이요, 양이다. 술은 화로요, 아궁이요, 술 이게 제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다. 경과 신은 큰 수요, 돌이요, 바위다, 도로다, 무색, 장치로 표기해 놓으셨네요. 도끼다, 혁명가요, 원숭이다. 신이라는 것은 작은 쇠나 돌이고 면도날 금은보화, 세공사, 시계, 장신구다, 닭이다. 이렇게. 임과 해는 호수요, 강이며 바다요, 파도요, 폭풍이다. 어둠이고 먹구름이다. 돼지다. 개와 산은 보슬비요, 이슬이며 안개다, 시냇물이요, 샘물이요, 눈물이요, 소립자. 그 다음에 씨. 그 다음 마우스, 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다면 450쪽에 보면 나와 있죠. 갑자는 물에 뜬 나무요, 얼추건 겨울이 보리며 병이는 큰 나무에 만개한 꽃이요, 정미는 작은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이요, 무자는 산에 흐르는 계곡물이요, 무시는 바위산이며 무술은 황량한 사막이요, 갑시는 바위의 나무요, 경이는 바위 아래 나무다. 다른 간제들도 이와 같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짜임새나 모양이나 소리를 창조하여 간결하게 그림으로 그려볼 것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게. 지금 449쪽과 450쪽을 여러분들이 딱 다음 시간까지 7번만 한번 읽어주세요. 7번만. 7번만. 하루에 지금 7번 읽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한번 읽고 내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읽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다. 요것만 449쪽에서 450쪽. 그럼 이것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알면 사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을 우리 자연예술에서는 회화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일가에서는 사람들이 읽었다가 물상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상론. 이른바 이거 물상론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상론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회화사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서울 쪽에 가면 이런 물상사주와 회화사주와 상론사주와 이 부류의 사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주학 이론을 서울에서는 1,000,000원에 거래라고 했어요. 서울에 가면 배우려고 1,000,000원 줘야 돼요. 자연예술에서는 그냥 이론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이런 공개예요, 이게.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진여명령은 제2권에 있어요. 제2권. 그럼 지금 잠깐만 멈춘 가운데에서 그래 이걸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제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여명리 강론 2권을 보여드립니다. 2권. 2권이 보면 제목이 간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지론. 이런 천간과 지지의 조합을 통한 회화를 그리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를 통한 조합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갑자, 얼추, 병인중묘, 백이 이게 60개에서 갑이 자를 만나고 갑이 축을 만나고 갑이 인을 만나고 갑이 묘를 만나고 갑이 진을 만나고 등등 해서 이게 120가지 관계가 나와요. 이걸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갑이 갑을 만나고 갑이 을을 만나고 갑이 병을 만나고 갑이 정을 만나고 갑이 물을 만나고 갑이 기를 만나고 갑이 경을 만나고 갑이 신을 만나고 갑이 인을 만나고 갑이 개를 만나고 붙어있어. 랄랄랄랄 가서 개가 갑을 만나고 개가 을을 만나고 랄랄랄랄 해서 개가 개를 만날 때까지 그 관계가 다 나와 있어요. 자가 자를 만나고 자가 축을 만나고 자가 인을 만나고 자가 묘를 만나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해가 해를 만날 때까지의 관계가 몽땅이다. 신뢰가 있어요.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 진입명령론시 1권에서 설명한 것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51쪽에 나와 있는 상생과 상극과 관련된 그다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진입명령론 1권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그 다음 시간에는 진입 능력은 2군 할 거예요.